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러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서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도 238페이지의 이거맞자 6번 고의의 특수 형태 보겠습니다. 사마엘러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택일적 고의가 문제되는 사례. 1번의 개념. 택일적 고의란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두 개 이상의 대상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서도 결과가 발생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행위하는 결과를 말한다. 택일적인 것 각각에 대해 동일한 인식 및 의욕의 정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각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인식 및 의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각 대상에 대해 각각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양가로 1번의 사례 유형. 반가로 1번에 하나의 행위 객체에 대한 택일적 고의. 행위자가 총의 명중도를 시험하려고 가장자리에 있는 입간판의 인물을 겨냥하면서 그것이 입간판인지 사진인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사진이든 사람이든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총을 쏜 경우이다. 송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 이 경우 실제 행위 대상은 두 개가 아니라 입간판 사진이라든지 실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고 어느 것이든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39페이지) 반가로 2번에 두 가지 행위 객체에 대한 택일적 고의. 범인이 그를 추격하는 경찰견과 그 뒤를 따르는 경찰관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면서 둘 중 어느 하나만 맞으면 즉각적인 추격을 제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 객체가 택일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택일적 고의, 송괴의 고의나 살인의 고의는 이 두 가지 행위 객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가로 3번에 셋 이상의 행위 객체에 대한 택일적 고의. 행위자가 수십 명이 모여있는 곳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면서 누구라도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이 경우 행위자의 고의는 집단 중에 모두에게 택일적으로 인정된다. 개괄적 고의와 택일적 고의의 구별과 개념 사용의 문제점. 종내의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개괄적 고의라고 불러왔다. 개괄적 고의에 관해 이러한 개념 이해에 따르면 개괄적 고의는 다자택일이고 택일적 고의는 양자택일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개괄적 고의는 행위자가 최초의 고의를 가지고 제1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고의가 없는 제2행위에 의해 비로소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행위 시의 고의가 제2행위 시에도 미치는 전체 고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누가 맞아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는 택일적 고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택일을 말할 때에는 그 대상이 두 이상이면 족하고 그 이상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괄적 고의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례 유형, 결과 발생이 뒤로 미루어진 사례에서 행위자에게 하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물론 개괄적 고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과 개괄적 고의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택일적 고의와 이른바 개괄적 고의를 고의의 종류로 설명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형법상 택일적 고의와 이른바 개괄적 고의란 고의를 상위 개념으로 하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특수한 사례 내지 현상, 형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양가로 3번의 해결 방안. 택일적 고의가 문제될 경우에 각 대상에 대해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앞에 2, 3의 경우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만 결과가 발생하거나 각 대상에 대해 모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행위자의 고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40페이지에 1번의 제1설 원칙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범죄만 처벌하되
예외적으로 미수에 그친 다른 범죄가 기수로 된 범죄에 비해 그 불법 내용이 본질적으로 중한 경우에는 기수범과 미수범의 상상적 경험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또 두 가지 기능이 모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중한죄로 미수범을 처벌할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제2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의 기수와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의 미수의 상상적 경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방금 3번의 결론 제1설 모든 범죄의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중한죄의 미수로만 처벌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든 이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경찰관과 경찰관에 대해 동일하게 법익 침해의 위태하가 나타나는데 왜 경찰관에 대한 고의만을 인정하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1설은 택일적 고의의 대상이 되는 객체들이 동같이 한 경우에는 어느 범죄의 미수로 처벌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생각컨대 택일적 고의에서 말하는 택일적 관계에 있는 다른 고의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기수로 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추가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면 제2설과 같이 실현되지 않은 범죄를 항상 미수로 처벌하라는 태도도 역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포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적어도 미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것 중에 하나가 기수로 되면 미수로 처벌되는 대신에 기수로 처벌하고 어느 것에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요 모든 미수, 상상적 경험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출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